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은 간호사로 참 속이 상한 내용입니다. 자, 대구 한 달 숙박비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간호사들이요. 일단 수당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못 받는 의료진들이 그래서 호텔비까지 숙박비까지 못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을 위해서 파견했던 일부 의료진에게 아직도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심한 것이 우리 간호사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파견된 간호사들이 대부분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대구시는요, 자, 코로나19 진단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진 2,391명인데, 자, 이때 수당료, 여비를 청구받아서 29일까지요, 지급했다고 이일 밝혔다. 자, 그러나 아직도요, 수당을 못 받은 의료진은 377명으로 자,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 수당이 늦어지면서요. 자, 의료진 일부는 생계 문제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 수도권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자, 지난 3월요. 대구로는 A씨는 최근 카드 사용 대급 미납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배치된 A씨는요. 3월 13일부터 12일까지요. 자,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어요. 그죠? 근데 신용카드 숙박비를 결제했어요. 근데 수당이나 여비 지급이 안 되면서 곤란해진 것이다.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 15일에요. 그래서 전월 수당을 지급하고 4월 15일이죠. 25일에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나 A씨 포함해서 같은 병원에 근무한 의료진 30명요. 대부분이 간호사죠. 자, 파견 근무와 자가 격리를 모두 마친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간호사 A씨는요. 자, 당시 현장 의료진에게 찬사가 쏟아졌지만은 수당을 받지 못해서 생계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말만 하면 뭐예요, 그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간호사를 대우해주는 자체가 결국에는 일단요, 고생에 상응하는 수당이 잘 지급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요, 그러면은 시에서는요, 자, 병원 근무 수당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5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 왜 그렇죠? 4월 12일에 끝났으면은, 지금 5월로 돼요. 5월 초다 그러면 한 달 있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자, 나라가 급할 때는 즉시 간호사를 엄청나게 막 많은 대우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축교시켜 놓고는 실제로는요, 한 달이 지나도록 수당을 주지 않고 호텔비를 지급하고 나니까 간호사들의 생활이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29일 근무 당시 여비 31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때는 이미 카드 결제일이 지난 뒤랄이었다. 어떻게 수당을 그죠? 나라가 위기가 있는 상황인데 국가 재난에 참여한 간호사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우디, 그 다음에 사우디 전쟁에 또 참여했죠. 그죠? 자, 다음에 때로는 독일에서도 우리가 간호사가 필요할 때 많이 우리 간호사들의 노력을요. 그죠? 그래서 찬사를 보내놓고는 결국엔요, 이런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자, 좀 다 너무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의료진 수당 지급은 자, 근무 상황분을 제출받아서 검정 후에 지급한다. 아니, 계약 당시에 얼마의 시간당 얼마로 페이를 측정하고 수당은 언제 주겠다고 벌써 계약서를 써놓고 한 달 후에 지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무 상황부를 제출받아서 검증한다 그래요. 그럼 간호사가 출석부 있는데 무슨 검증을 해요? 자,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여러 상황으로 늦게 지급한 게 맞다. 아이고, 참. 자,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 다음 주쯤 지급하겠다고 하겠다면서 수당 등을 월 1회 정산기로 대부분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이제 국민일보 방송에 나왔어요. 그죠? 참 우리 참 위치가 참 가슴 아프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마다 저는 우리 한국 간호사들의 어떤 가슴 아픈 현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연락을 받으면요, 자, 그래도 힘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이라는 암담한 현실이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일단요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기분을 갖다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미국 병원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 희망이 생깁니다. 자, 주말에 온 선생님의 안부 메시지예요. 카톡으로 왔는데,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일단요 퍼펙에서 우리가 저희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 게 미국 에이전트가 스폰서 회사가 퍼펙이에요. 선생님도 퍼펙으로 왔는데 주말이네요. 퍼펙에서 에이전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자, 시티병원 시급을 1.5배 올려주고 너싱홈은 $4를 지급해 조금씩 올려줬어요. 다들 힘들지만은 그래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 확인하고 지내요. 원장님도 건강하세요 하고 하트 뿡뿡 하고 보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간호사는 현실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단요, 자,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들한테 시간당 $100.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자, 병원에서는 저번에 제가 카톡에 올린 것,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시간당 $65, 그죠? $60 이상을 지급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런티어다. 그러면 시간당 $100로. 그 다음에 호텔비 따로요. 그 다음에 식사비 따로 이렇게 부여되고 있으면서 우리 전 국민들한테 받은 선물을 이 선생님이 기분 좋게 보내주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가방에 가득 찬 선물들을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고 알림을 주셨는데, 일단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딸한테 코넬대 ICU 근무하는 딸은요 신경과 중환자실에 근무하지만은 그렇지만 신경과 중환자는 하나도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만 계속 케어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벌써 안티바디 생겼으니까 코로나 걸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엄마만 잘 지내요 하면서 일단은 페이가 어떻게 되냐, 그 페이가요, 그죠? 그래서 보너스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야, 지금 미국에 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지금 영주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을 늦추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딸이요, 아이고 그 간호사는 부자인가 보지요. 지금 뉴욕에서는 바로 인터뷰를 보지 않고 바로 즉시 취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거의 이제 100불에 달하는 우리가 보너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도 쉴 수 없다. 자,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코로나 죽는 의료진들은 합병증으로 고혈압하고 당뇨가 많기 때문이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로 죽는 간호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래서 빨리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꼭 출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정도로 일단 미국은 지금 한국 간호사를 다 보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 취업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무리 미국 간호사가 모자란다고 하지만은 인터뷰 시간이요 적어도 3시간 동안 보고요. 어떤 때는 또 2달 있다가 한 번 더 봐요. 그럼 출근하는 시간은 보통은 뭐 3개월까지 걸리기도 했죠. 그죠? 자, 적게는 3개월이죠. 그렇지만 저희 퍼펙에서 하고 있는 에이전트 간호사는 한 달 이내에 다 취업이 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큰 병원도 사실 요즘은요 그냥 SNS로 그 다음에 이메일로 바로 서류만 접수되면요 바로 취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적인 현실은 어렵지만요 간호사들한테는 취업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황금시기다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지원이요. 우리가 한국의 코로나처럼 뭐 실컷 처음에 모집할 때는 엄청 잘해줄 것처럼 하지만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일단은 수당도 주지 않고 호텔비도 주지 않는 이런 나라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뉴욕 스테이트에서요 적극적인 보수와 그 다음에 보너스가 지급되는 게 미국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줬으면 좋지
늦게 준다? 간호사한테 수당을 1개월 있다가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딴 나라에 살고 있는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요 빨리 한국에 간호사가 없어봐야만이 간호사의 어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의사한테는 수당을 늦게 주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은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죠. 미국 병원에서는 보급, 마스크 보급 같은 것을 간호사가 하죠. 인사, 원무과, 행정 전부 다 간호사가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요소의 병실의 환자의 어떤 요건에 맞춰서 즉각적인 보급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게 간호사 역할이 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한국 간호사는 이렇게 불쌍하게 됐을까 생각하니까요. 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격려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간호사 현실이 힘든 거죠. 그런데 다행히요. 간호대생들이 사회 참여도를 높이져갖고 대한간호대학 학생협회 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그래서 모금활동 및 총선 독려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에 대해서 총선을 국회로 보내자 해서 일단은 간대협 그래서 10만 간호대 학생을 대표하는 간대협력. 우리가 미국에서는 한 학교당 간호사 수가 입학수가 25명 그 다음에 졸업수는 거의 졸업이 어렵죠. 그래서 15명 정도 졸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150명, 200명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필리핀 대학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필리핀 대학은 전부 다 세계적으로 다 취업을 하죠. 근데 한국 간호대학생은 이렇게 10만 명 간호대생이다. 그러면 10만 명 진짜 되나요? 아니겠죠. 그죠? 본체는 아닌 것 같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맞나봐요. 그죠? 이 간대협이 작년 출범한 이유다 그랬어요. 자, 활동이 매우 활발한 모습이다. 그래서 2019년 1월에요. 자, 1월에 간호대학생 단체로 첫 집회를 열었다 그러는데 이때요. AN한테 자, 중앙의 법정단체에 반대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AN한테 라이센스를 줘서 국내 RN이 일단은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AN으로 대체하겠다 해갖고 의사협회하고요. 자, 그다음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일단은 서로 담합을 해서 우리 간호사를 라이센스를 쉽게 주자 해갖고 우리가 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 간호사 학생들이 우리가 나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성금을 1,000만 원을 모아서 자, 재난취약계층에 기부했어요. 근데 우리 간호대생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인데 제가 스텝 간호사로서 참 마음이 뜨겁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간호정오회와 협력해서 자, 캠페인을 열고요. 국회의원 후보를 직접 인터뷰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때 일단요 4월 14일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간 보름간요. 그죠? 간대협 파란 물결로 자, 코로나19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때 모금한 것이요. 간호대학생이 490만원요. 자, 나머지 510만원은 어떤 업체의 기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이게 1,000만원 모았나봐요. 대단하시네요. 그죠? 자, 근데 하여튼 이렇게 1,000만원 성금은요. 자, 전국 제9협회에 전달했고요. 의료진 및 재난 취약계층을 돕게 했다.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김도근 간대 회장님인 것 같습니다. 자, 간대 회장님은 자, 그래서 미래 의료인의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자,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래서 뜻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자, 다음에 간호학과 학생들이요. 전달해 준 정성어린 마음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희망브릿지 모금 팀장이 전달을 했네요. 자, 다음에 간대협은요. 선거 전에 우리 간대협이 우리가 간호사 국회의원 일단요 취입에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대단하네요.
자, 간호정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처음으로 공식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일단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대협은요. 자, 일단은 그래서 간호사를 국회로 갈 수 있겠죠. 자, 이 간호사를 국회로요. 그죠? 그래서 간호학생 투표 참여 캠페인을 통해서 자, 간호사 국회의원 후보와 공약을 알리고요.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국 가서 석박사를 받아서 꼭 간호사 국회의원이 되도록 저도 독려하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학생들한테 기특해요. 자, 그다음에 간대협은요. 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자, 더 나은 간호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간호사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더불어서요. 높은 근무 강도, 우리 근무가 되게 힘들죠, 그죠? 자, 상교대, 태움, 그 다음에 추가 근무, 오버타임요, 낮은 임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현실 문제가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외쳤던 권리 이외에도 간호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문제점이 많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대변할 인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간호협회의 직능 대표로 인해서 국회에다 간호사 국회의원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간호사 일단은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단 역할을 많이 못했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간대협은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간호사의 입장에서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건강과 전문간호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서로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 민생당 비례대표 1번이 우리가 간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정혜선 후보님은 그래서 일단은 민생당 비례 일단요 득표수가 30%를 미달했기 때문에 한 명도 의원이 진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 후보님은요, 자, 사회에 나와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이러한 것들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내 어떤 간호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스펙을 인정받아서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미국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아서 석박사를 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해야만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더불어 제도나 법 정책을 만드는 부분들에서 학생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에 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 경우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 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요, 간호가 도태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한다고 간대협 회장이 그래서 간대협의 어떤 발표문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스텝으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선배 간호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어요, 그죠? 자, 저도 이제 강화문에서 주로 이제 학원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죠? 그때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에서 많은 데모가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 간호사들도 저 잔디를 잔디 위에서 한번 크게 외쳐볼 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순간을 많이 기다렸지만은 아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이 대부분은 의과대 학생이나 약대 학생들은, 한의대 학생들은 대부분이요, 머리 깎고 삭발하고 더불어 강화문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자, 우리는요, 그런 목소리를 높일 기회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만 이번 간대입 학생들이 10만 간대입 학생들이 났다. 그러면은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강화문에서 우리의 목소리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희망을 담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간대입 학생들 일단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일단요 불법 사무자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사경법이 돼갖고 자등팩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알리고 싶은데, 자,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사무장병원이라고 있죠, 그죠? 이 사무장병원은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은 우리 간호사는 다이알리시스요,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널싱홈도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 아니고도 우리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한국은요, 그래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는데 사실은요 의사는 페이닥트로 일하고 있고요, 이 운영을 전부 다 사무장이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국가 재정이 많이 새고 있다. 그래서 3조 2천억 원이 새고 있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18년 말 그래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법이라 그러죠. 이 특사경법이 뭐냐 그러면은 근보공단 지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그래서 사법경찰 직무법, 이걸 특사경법요. 이게 이제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기이다, 이렇게 갔는데, 자, 이게 사무장 단속병원이죠. 자, 단속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는 근보공단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안으로, 자, 이때 이제 이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계속되어 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서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다 보면은 준종합병원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병원, 요양병원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장 병원이 많아요. 자, 이 사무장 병원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한테 상당히 많은 위해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타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AN을요 많이 채용해서 간호사 수를 줄여서 이 AN과 간호사들이 함께 근무시키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죠? 세계적으로 간호사는요 AN에 대해서 어사인을 줘야 되는 지도자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많은 AN들이요 병원에 가면은, 이런 사무장 병원에서는 RN을 가르치는 AN이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사무장 병원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놀랄 일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일단요 특사경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죠. 자,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법적인 어떤 일단은 이런 체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사경법이, 자, 일단 원래 시간이요, 원래 11개월 소요되는 어떤 사무장 병원의 수사기간이 이게 이제 3개월 이내로 단축되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보공단의 사무장 병 등으로 인한 재정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재정 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 이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더불어서 일단요 근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자, 일단은 비용이 절감되는 재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서 의사와 약계에서는 의학계 모두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요. 불법 개설 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갔죠. 자, 그렇지만은 의사나 병원협회는요 근보공단의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협회나 그 다음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이 공무는 의사협회 어느 정도는 담합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자, 이게 이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특사경 추천권을 통해서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서 국회에 제출. 자,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 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회를 통해서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의학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건이나 착오 거짓 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하지만은, 자, 이게 이제 의사병원 협회와 우려에 따른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자, 누가 있어요? 복지부의 의학계 내에서도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단은 현실이죠. 그래서 이때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81.3%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들이 어디 사무장 병원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의료 전문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많고요. 뭔가 법 외적인 게 많아요. 그죠? 오버타임을 해도 일단은 오버타임 피를 받지 못한다거나, 물론요. 병원에서는 좀 더 나아요. 그렇지만은 사무장 병원은 절대 이게 말도 못하는 현실이죠. 자, 다음에 AN들이 간호사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현실이죠. 자, 이렇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이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일단요 법적인 문제가 일단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더 나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요 사무장 병원의 질나전 의료 인프라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접해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그래서 밀양 세종병원이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환자들이 하상 환자들이요. 자, 159명이 노인들이 사망했어요. 이때도 우리 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우리가 억제들을 하면 안 돼요. 그때 할머니 일단요 세종병원에서 많이 이게 이제 요양병원이 주로 특징이죠. 이때 할머니들이 묶여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리스트레인이 묶여 있어 갖고 이게 푸른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도 대표적인 사무장 병원이다 이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근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요. 그래서 국회가 자,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자, 참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우리가 사무장 병원을 유지한다. 이런 현실은 우리를 참 병원의 근무가 참 더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병원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다. 이럴 때는 사무장 병원의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우리 현실은요. 우리가 한국 간호사의 어떤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출구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 간호사들이 일단요 간대협이 생겨서 저도 하나의 희망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요 이 현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더불어서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